안녕하세요. 명절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께서 명절 음식을 싸주셨어요. 전과 나물, 잡채 등을 잔뜩 싸주셨는데 또 갈비는 신우로 싸주셨더라고요. 아무튼 명절 지고 돌아와 끼니마다 비빔밥, 전, 잡채를 먹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저녁에 데우려고 보니 좀 쉰 듯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다가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명절 음식이 아니네? 엄마가 싸준 거 다 먹은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쉰 거 같아서 버렸다 하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자기 같으면 장모님이 싸주신 음식 내가 버리면 화 안 나겠냐면서요? 여보, 그 음식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니 입 꾹 닫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싸주신 건데 버리는 건 아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정말 생각했으면 LA 갈비 싸주셨겠지. 고모 전화 왔더라. 갈비 양념 뭐 넣어서 했느냐고 맛있다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난 맛도 못 봤는데. 맛있고 비싼 갈비는 어머님 딸만 싸준 거잖아. 그러니 숟가락 탁 내려놓고 삐쳐서 아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중이네요. 아니 왜 지가 삐지죠? 오늘은 거실에서 자야겠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나와서 라면 끓이겠죠. 아 진짜 음식은 제가 다 했는데 별거 가지고 자기가 또 유세네요. 후기. 와 아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서 확인해보니 댓글이 달려서 신기하네요. 궁금해하신 것 몇 개만 답 드리겠습니다. 1. 음식은 정말 며느리가 다 했는가? 네, 시어머니 무릎을 다치셔서 올해 음식은 제가 앞장서서 지휘했고 전 부치기 재료, 채를 썰거나 다지고 손질하기, 설거지 뒷정리 등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도왔어요. 어쨌든 제가 거의 다 한 건 맞아요.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다 해놓으시고 전 부치는 정도만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예외였습니다. 2. 갈비는 왜 신우만 줬는가? 그러게요. 애초에 그 갈비도 제 가게 거래처에서 보내준 건데 말이죠. 2세트 들어와서 시댁에 하나, 친정에 하나 보냈고 시모도 양가에 보낸 건 알고 계셨어요. 친정에서 먹으라고 일부러 안 싸준 건가 모르겠네요. 금요일 점심쯤 시댁에 도착해서 가족들 싹 동원해서 전을 부치다가 속이 느끼하다며 칼칼한 거 먹다 해서 동태탕 끓여 먹고 명절날 아침에 떡국 먹고 갈비를 구울 틈이 없었거든요. 쉬놓으면 구워 먹자며 점심 먹고 놀다가 천천히 가라는 거 아침 먹고 친정에 가는 바람에 결국 갈비는 못 먹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돼서 이따 쉬는 애 오고 시어머님 오면 양이 부족하겠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몽땅 신우 싸줄 줄 몰랐네요. 만약 가족들 맛있게 구워 먹었다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신우 몽땅 싸줬다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신우가 전화한 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전화한 거고 맛도 못 봤다는 말에 신우도 깜짝 놀라더군요. 결국 친정에서 실컷 먹기는 했죠. 3.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었을까? 어제 글 올리고 소파에 있는데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서 저녁을 먹는 놈만은 했더니 술출하네? 뭐 시켜 먹을까? 라면 끓일까? 이러면서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치도 좀 살피다가 내일 저녁에 갈비집 갈까? 이러면서 웅둥이로 들이밀더라고요. 짧게 대화하고 사과 받을 거 받고 라면 2개 끓이길래 못 이기는 척 같이 먹고 풀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싶으면서도 한 번씩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부하가 치미네요. 뭐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라 그때그때 풀기는 합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밀키트 끓이는 수준의 요리 똥손인데 며느리병 걸려서 요리한다고 검색하고 아등바등했던 명절이었네요. 그래도 저는 다 같이 도우면서 하긴 했지만 주변의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싶어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앞으로는 신고 남편만 줘요. 애들이랑 님은 드시지 말고요. 상에서 버린다고 하면 난리쳐서 아빠만 먹는 거라고 하시고 배탈 나봐야 정신 차리죠. 내가 만든 음식 키워서 버렸다는데 포장해준 정성을 생각하라는 건가? 당신이 한 음식이지 쥐 엄마가 사준 음식이지. 남편분도 민망하니 아들 방으로 도망치셨군요. 꼭 거실에서 주무세요. 쫄쫄 굶으라고요. 댓글 2. 뭐 대단하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런 것만 사이다 후기가 아닙니다. 그냥 남편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미안하니 눈치 보며 갈비 먹으러 가자 하고 뭐 그 정도면 된 거죠. 행복하세요. 댓글 3. 저도 시댁이 자주 고기 장만해서 가는데 신우 오기 전까지는 맛 못 봅니다.
반대로 신우가 장만한 것도 우리 도착 전에는 신우도 맛 못 보고요. 몰빵 해줄 때도 있고 한데 시어머니도 그렇게 내 딸만 줄 거야 하는 치밀한 양반이 못 되고요. 이미 일이 너무 많아서 늘 피곤해해서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알았을 때는 다시 바로 잡으시는 거고 우리 남편도 초창기나 음식 버리나 안 버리나 보더니 내가 신 것도 모르고 먹고 지혜도 주니까 식겁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버리라고 난리치더군요. 처음엔 음식 소진하려고 강제 배분했는데 새끼 연속 나물 비빔밥 주니까 하별되더군요. 두 번째 사연. 와이프랑 싸우니 명절에 아들 도리도 못하네요. 명절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와서 읽다가 저도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결혼 10년 차 두 아이 아빠입니다. 이틀 전 와이프가 이번 설날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길래 전 그건 아닌 것 같다. 와이프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 쉬어라. 나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데리고 갈 거냐고 묻길래 제가 전날엔 나 혼자 가서 음식하고 물론 어머니 도와주는 수준이죠. 밤에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다음날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1시간 거리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현재 와이프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몇 달 전 크게 싸운 후 2달 동안 거의 대화가 없었고 지금도 일상적인 대화만 합니다. 그 일상적인 대화도 하도 답답해서 부부상담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상담사가 하는 말이 전 사회생활 하면서 일의 성과나 업무의 집중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대화로 풀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일반화의 오류처럼 느껴졌지만 현재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실제 그러하니 설득도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런 부분도 와이프한테는 상처가 많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수준에서 조금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명절에 안 가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욱하지 않고 차분하게 알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좀 더 해보니 명절에 안 가는 것은 저와의 문제보다는 시댁의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가 더 크더군요. 얘기들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런 것은 이해해 줄 수 없나?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령 제 부모님은 시장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하셔서 말투가 점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경상도라고 해야 하나? 툭툭 던지는 식이죠. 가령 제가 어릴 때 다쳐서 들어오면 잘한다, 뭐한다 바쁘나, 어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고는 늦은 밤 약을 사오시는 식. 배고프다고 하면 싸돌아 다니면서 굶고 다니냐 하시면서 주방으로 가셔서 요리해 주시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쭉 이렇게 살아와서 척하면 척 이해하는 식이고 와이프는 척하면 척 그 말에 상처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용돈을 30만 원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다음엔 더 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전 아버지가 뻘쭘해 하셔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와이프는 저게 작으면 다음엔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둘이 있을 때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둘이서 그 주제로 또 싸우게 되죠. 올 초에는 어머님께서 아프셔서 입원한 이후로 제사를 못하게 되었고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는 어머니 간호해드려라. 제가 이번 제사는 지내겠다고 했죠. 와이프와 사전 상의한 것은 아니고 전 정말로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음식을 구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와이프는 그걸 듣고 자기와 상의도 안 했다고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양초와 향을 인터넷 구매한 게 우리 집으로 배송된 걸 보고 이게 뭐야? 양초와 향을 왜 샀어? 제사? 왜 여기서 지내는데? 제사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이 말의 속뜻은 혹 이번에 옮기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으니 입니다. 아버님 댁에서 지내라고 했고 전 알겠노라고 해서 퇴근 후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빈집이라 혼자 인터넷 음식 받아서 지냈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혼자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전날 와이프에게 음식한다고 고생 많다며 누나는 3시간 거리 지방에 있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이 말에 와이프는 저도 시댁 자식이고 누나도 시댁 자식인데 둘이서 같이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건데 누나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온 듯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 명절을 못 가는 이유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제 이 일로 어머니와 통화로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합니다. 옆에서 아버지는 저도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며느리 둘이 이런 말씀 하시길래 그래도 제가 와이프 입장을 대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와이프는 현재 아픈 사람이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구구절절 얘기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시댁과 와이프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명절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신혼 초 시댁과 와이프의 불편함은 대부분 와이프의 편함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가령 우리 집의 부모님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사했지만 오지 않았고 그 전집도 6년 동안 2번, 그 외에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도 와이프는 저와 싸운 이후로 4개월 동안 0번, 실제 올봄 제사일 이후로는 없죠. 그 전에도 명절 제외하면 2달쯤에 1번, 신혼 때는 2주에 1번이니까요. 용돈도 처음엔 다달이 30만 원, 지금은 애 둘에 힘들다 해서 명절이나 생신등에만 지원.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당부 말씀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해주시라고. 이렇게 된 상황들이 좀 씁쓸하네요. 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조언 좀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댁에 혼자 가시는 거, 새벽에 아이들만 다시 데려가시는 거, 이 행동으로 시부모님께서 글쓰님의 아내님을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저도 시댁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내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아무튼 제 생각에는 혼자 시댁에 가는 거 좋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가정을 깰 생각이 아니시라면 님이 부모님께 나쁜 놈이 되셔야 할 거예요. 자꾸 와이프가 이렇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해하라고 부모님께 말하거나 반대로 와이프에게 원래 그런 분들이니 이해하라 같은 말을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서로 싫어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씩 늘려나갈 뿐이죠. 중간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상대의 상황이나 마음을 전하지 마세요. 댓글 2.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 처가와의 관계는 신경 쓰러하는 건 오버 같아요. 두고 다 내 배우자와 연장선에 있는 관계인데 배우자와 대화도 않고 다리가 끊겼는데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본문에 몇 번이나 몇 달 동안 안 갔다고 심히 불편하시길래 적어봅니다. 시댁 관계고 뭐고 명절이고 나발이고 두 분 관계 개선이 먼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말씀 처리하시는 거 당근 기분 나빠요. 나중에 좋아하신다 한들 면전에서 기분 더럽게 하시는데 시부모님 평생 저리 말하고 살아왔으니 이해하라고요? 님 아내분도 20, 30년을 저리 말하는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쉬울까요? 기억 조작 수준으로 앞에선 기분 잡치게 하시지만 사실은 고마우신 거구나 해야 되는데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